안녕하세요. 오늘도 병신 같은 세상에서 병신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명구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병신 같은 기록을 남기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냐 하면은 최근에 제가 나름 재밌게 본 넷플릭스 드라마 미스터 프랑크톤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역시나 여타 다른 컨텐츠들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으로 이 기록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미스터 프랑크톤 왜 봤는지. 이유미, 우도환, 오정세 이 세 분의 조합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져서 봤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너무나 저 입장에선 신선했던 배우들의 조합이어가지고 저 신선한 조합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영상이 담겨 있을까 라는 그 호기심 때문에 확 물어버린 거죠. 이 드라마의 감상평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방랑 같은 드라마였어요. 아 그래, 이 드라마 뭐 얘기할 것 같진 알 것 같아. 근데 그 얘기할 거를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딱 뱉어주고 형태를 잡고 마침표를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언제일지 도저히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그 형태를 잡고 마침표를 찍으려나 싶은데 또 아니야, 또 쉼표야. 그럼 이쯤에서 마침표를 찍고 이제 확답을 주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쉼표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오락가락 해요. 드라마의 하나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여자 주인공 이우미 님이 역할을 한 재미라는 캐릭터 역시 두 남자를 두고 굉장히 오락가락 하거든요. 위험하다고! 내가 꼭 구해줄 테니까 절대 위험한 짓 하지 마요! 그냥 가만히 있어! 당신 절대 포기 안 하니까! 너 이제 가라. 어딜? 원래 있던 네 자리 지금이라도 돌아가. 갑자기 왜 그러는데? 그냥 다 재미없어졌어. 우리 방랑은 여기까지만 하자. 싫은데? 싫어 나는. 그러니까 우도환 배우와 오정세 배우를 두고 이 재미가 끝까지 오락가락해요. 이게 오락가락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오락가락이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캐릭터 자체가 우도환, 오정세 둘 다 너무나 매력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면은 여자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매력적인 남자 쪽을 선택하겠죠. 그게 딱 보여질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근데 오정세 배우님이나 우도환 배우님 두 분이 역할한 그 캐릭터 둘 다 제 입장에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까지 이 재미라는 캐릭터가 어딜 선택할지 감이 안 왔던 거죠. 그것까지 오락가락.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작가님도 그리고 연출자도 의도한 바 같아요. 왜냐면은 우도환 배우님이 그 연기했던 캐릭터가 드라마 중간중간에 계속 이런 대사를 치거든요. 아무런 목적지 없이 떠들다가 길을 잃지? 그럼 그건 방황이 아니라 방랑이야. 그 대사를 생각했을 때 시청자들로 하여금 감이 안 오게끔 오락가락 하게끔 만든 거는 의도된 연출 그리고 극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도한 바대로 저는 나름의 재미를 느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애초에 처음부터 딱 마침표가 찍어지고 이런 드라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 같고 쭉 재밌게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비록 중간중간 아 제발 그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마침표를 언제 찍는지 궁금해서 쭉 봤거든요. 답답함과 지루함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던 거죠. 그 오락가락에서. 그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락가락을 잘 연출했다, 의도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핵심 정서는 가족애 혹은 더 확장하자면 공동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계속 들보다 나은 하나는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도환이라는 배우 캐릭터 역시 결국에는 공동체를 찾기 위한 모험이거든요. 나의 아빠는 누구인가? 그리고 재미라는 캐릭터 역시 늘 가족을 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어떤 공동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캐릭터고 다른 캐릭터들도 여타 그런 공동체애, 가족애를 갈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미스터 플랑크톤이 얘기하는 거는 둘보다 나은 하나는 없다. 그 둘이라는 이름이 가족, 연인, 친구, 동업자 무엇이든 상관없고 그냥 내 편이 있어주는 게, 우리 편이 있어주는 게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하고 또 큰 힘이 되어준다 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가장 많이 떠오르는 작품은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뭐 제가 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최근에 침착맨이랑 같이 봤기 때문에 떠오른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궁극적으로 메시지 중 하나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랑 굉장히 유사했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개하는 발달 과정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랑 똑같았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갈등의 시작점이자 이야기의 시작점은 간호사가 의도적으로 케이타와 류세이가 태어났는데 유카리와 유다이의 가정이 그리 유복해 보이지 않아서 류세이를 조금은 더 유복한 가정에서 크게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딱 직접 봤을 때 유복해 보이는 가족인 류타와 미도리 가족의 아이인 케이타와 이제 바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두 가족의 갓난아기를 이제 바꿔버리면서 이야기와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도환이라는 배우 역시 탄생 비화에서 그 병원 측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정자가 잘못 투입되면서 탄생하면서 이 이야기와 갈등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우도환을 유기한 이유 역시 쟤는 내 정자가 아닌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자식이야 라면서 유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서도 역시 부자 아빠가 바뀌어버린 아들에 대해 정을 떼는 것도 역시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기 때문에 정을 떼야 해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손쉽게 정을 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것과 굉장히 유사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도환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 시점이나 이유미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 시점이 아니라 우도환 배우님이 연기한 캐릭터의 아빠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면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랑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는 이제 아빠가 우도환 배우님을 자기의 진짜 아들로 인정하고 확 와락 끌어안고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도 살아오면서 늘 깨닫고 생각을 한 거죠. 피가 섞여야만 나의 자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서도 그 주인공이 깨닫잖아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자식은 자식이고 정은 정이구나 라는 걸. 그리고 그걸 깨닫고 마지막에 갈림길이 하나 되는 그 장면에서 자기가 유기하려고 했던, 정을 떼려고 했던 아들을 와락 끌어안잖아요. 그것까지도 너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엄청 많이 떠올랐고 이 작가의 극본가 역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 그냥 유추를 해봤습니다. 드라마를 본 사람들과 흥미롭게 대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주제는 내가 만약 3개월 뒤에 죽는다는 시한부를 선고받는다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3개월 뒤에 죽는다는 시한부를 선고받는다면, 왠진 모르겠는데 그냥 이 주제로 대화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우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해조가 3개월 뒤에 죽는다는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자신의 인생 미션이라 할 수 있는 아빠 찾아 산말리를 시작하거든요. 이거 내가 꼭 찾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전국구로 좀 돌아야 될 것 같거든. 진짜 돌았네. 같이 돌래? 그리고 그 과정이 이 드라마의 핵심 이야기고요. 그렇다면은 나도 만약 해조처럼 3개월 뒤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무얼 계획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까? 3개월 동안 상상은 해봤지만 되게 만화적인 상상만 떠올랐어요. 저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병신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병신의 근원지들과 함께 현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상상이거든요. 그럼 나 좀 멋있지 않나? 나의 죽음 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기억해 줄 것 같네? 히어로 영화를 너무 많이 봤고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냥 이건 상상이니까 그런
비현실적인 상상만 떠오르니까 남들의 상상도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더 대화해보고 싶은 주제가 된 거고, 또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3개월 뒤에 죽는다는 시한부를 선고받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상상에서는 지금 당장은 3개월 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해야겠다, 헌신할 것 같다 라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과거에 굉장히 슬프게 본,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아내 될 사람이 시한부를 선고받았는데 결혼을 하신 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리고 또 그 다큐멘터리의 실제 주인공들을 주인공으로 한 노래도 이승환 가수님이 만들기도 했고요. 어떻게 사랑이 돼? 그 다큐멘터리 속 주인공들과 같은 행동을 할 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해봅니다. 우선 지금 당장의 저는. 근데 일단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 어떤 상상을 할까 궁금해지네요. 드라마에서 가장 좋았던 캐릭터는, 저는 이엘님이 연기한 뽕숙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좋았어요. 왜 좋았냐 하면은 가장 현실에 없을 법한 드라마적인 캐릭터라서 좋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 옆에 있었으면 하는 가장 제 어떤 소망과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라서 좋았어요. 이엘님이 연기한 뽕숙이라는 캐릭터를 얘기하자면은 겉으로도 강하고 안으로도 강한 캐릭터예요. 또 겉으로는 뜨뜻미지근한데 속으로는 굉장히 뜨거운 캐릭터고요. 또 그러한 성격으로 엄마 역할을 해주거든요. 누군데? 저런 엄마 혹은 저런 우군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겠다. 저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정말 내 삶에 엄청난 힘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보는 내내. 그리고 또 뽕숙이라는 캐릭터가 이엘님이랑 너무 딱 맞아요. 이엘님이 아닌 뽕숙이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다른 캐릭터들 다 대체 가능, 다른 배우님들로. 근데 뽕숙이라는 캐릭터만큼은 이엘님 말고는 진짜 1도 안 떠올라요. 뭐 굳이 찾아보면은 그냥 이엘님 그 자체가 이 드라마 속 뽕숙이었어요. 왜 제목은 미스터 플랑크톤일까? 저는 플랑크톤을 그대로 은유해서 제목으로 가져다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랑크톤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약하고 하찮은 존재지만 피식자로서 없어선 안 될 존재잖아요.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요. 해조라는 캐릭터 역시 굉장히 재수없고 하찮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도환 배우님이 만들어 나간 그 작은 사회, 그 작은 공동체에서 해조는 플랑크톤처럼 없어선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미스터 플랑크톤이라는 제목으로 이 드라마를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꼬여 있어서 그런지 이 세상의 구성원이 된다면은 플랑크톤처럼 피식자로서의 구성원이라기보다는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어떤 포식자로서의 구성원이 되면 안 되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나 반드시 필요한 존재? 좋아, 오케이.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 중에 왜 하필 난 피식자여야 돼? 포식자가 되면 안 돼? 왜 피식자로 만족을 하고 그거에 어떤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돼? 같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면은 포식자 할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대립되는 캐릭터는, 저는 김혜숙 배우님이 연기한 범호자라는 캐릭터와 이엘님이 연기한 뽕숙이라는 캐릭터가 이 드라마에서 상징하는 대립을 보여주는 캐릭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대립의 끝에서는 이 드라마가 지향하는 바를 말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먼저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범호자라는 캐릭터는 정통적인 가족 형태를 상징을 해요. 반대로 이엘님이 연기한 뽕숙이라는 캐릭터는 정통적인 가족 형태를 탈피한 새로운 가족 형태를 상징하는 캐릭터고,
않고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가족과 정통적인 가족을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대립 혹은 대결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끝에서는 정통적인 가족을 상징하는 범호자 캐릭터가 정통적인 가족 형태를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모습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형태, 과거처럼 피가 섞여야만 가족이 아니다. 사랑만 서로 주고받고 마음만 맞고 뜻만 맞으면은 그들이 원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러한 형태의 가족을 지향해야 된다를 딱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범호자 역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자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장면,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재미라는 캐릭터를 딸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예, 엄카. 아 진짜요? 응. 진짜? 와, 언니. 저 엄카 처음 받아봐요. 캐릭터를 떠나 배우로서 가장 눈이 많이 갔던 배우는 저는 이유미 배우님이 가장 많이 눈이 갔어요. 그 이유는 정말 자신만의 캐릭터 혹은 어떤 역할을 잘 구축해 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유미 배우님이 딱 세상에 임팩트 있게 도장을 찍은 작품은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굉장히 뭔가 강렬한 모습으로. 근데 그 이후에 이유미 배우님이 해 나가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작품에서의 이유미 배우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독특한 멜로 드라마 속 캐릭터들이잖아요.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도 그랬고 또 이번 드라마에서도 그랬고, 마지막 다른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하면은 저는 7.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긴 했지만 의미 없어 보이는 장면들과 캐릭터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마침표를 찍을까 하는 그 오락가락 하는 게 좀 너무 과한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그냥 7.5점 정도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미스터 플랑크톤에 대한 기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